반갑습니다. 2학년 토익의 이용재입니다. 토익에서 어휘 공부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출제 방식이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토익이라는 시험 자체가 비즈니스와 관련된 주제와 상황을 많이 부여하는데 거기에서 사용되는 직책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조금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실 특정한 상황에 대한 직책과 역할을 알지 못했다면 사실상 해석을 해놓고 나서도 우리가 fully understand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군대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여성분들께서 들었을 때 그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과 사실 그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어제 사단장님이 왔는데 우리 중대장 완전히 힘들어갖고 하사들 완전 집합했잖아. 뭐 이런 말이 들었을 때 뭐 중대장, 하사, 사단장 이런 말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과 사실 같은 이치거든요. 그래서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representative이란 단어는요. 특정한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뽑힌 대표라는 뜻이에요. 어떤 걸 하기 위해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저 단어를 쓰려면 일단 이만큼의 집단은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야 이거 누가 할래? 야 저 사람 뽑자. 그래서 뽑힌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대표자라는 뜻이 있어요. Union Representative. 노조에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항상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을 Union Representative. 이게 근데 영업사원에서는 representative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업사원들이 다른 회사에 자신의 회사의 물건을 팔러 갈 때 자기 이름 갖고 가는 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이용재입니다. 이렇게 안 팔죠. 안녕하세요 어디 전자입니다. 그 회사를 대표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representative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직원이란 단어가 뭐예요? 백화점에 가면 저는 참 이 단어가 와닿았거든요. 저 지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 쓰는 그 화장품 이름 있어요. 그죠? 저 지나가면 여기 자기 이름이 있을 텐데 저를 보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설아스입니다. 자기 이름이 저는 이름이 화수인 줄 알았어. 화수. 알고 봤더니 회사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회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뽑힌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객 서비스를 왜 해요? 회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이나 사원이라는 뜻도 있고 말 그대로 뽑힌 대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맥락은 다 같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customer service란 단어가 나왔다면 일단 고객 서비스 하면은 어울리는 단어가 지금 representatives. 고객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회사의 대표에서 뽑힌 사람들이구나. 그런 느낌을 좀 갖고 계시면 되게 좋겠죠. Talking gently on the phone. 전화로 상냥하게 말을 했다면 또 사람이 확실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서 같은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것도 아실 거고요. 자, 그렇다면 좀 빈출되는 이러한 직책과 역할에 대한 명사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legate.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representative이란 단어와 거의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그 각 국의 국기를 들고 우리 한국 대표들 입장합니다. 그 뜻이에요. 한국 국민들을 대표해서 운동 경기를 펼치기 위해 뽑힌 사람들이거든요. Delegate. 중국 대표, 공식 대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Representative 거의 동의어입니다. Critic. 이 단어는 criticize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비난하다, 혹평하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비평의 뜻만 있는 건 아니고요. 평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단어가 정답이 되려면 평론의 대상이 일단 같이 쓰는 게 중요합니다. 영화에 대해서 평론하겠죠. 문학에 대해서 하겠죠.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고 보통 평론은 두 가지겠죠. 약간 좋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하는 거. 앞에 harsh critic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생긴 게 사람처럼 안 생긴 명사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와 차이점을 좀 criticism. 네, 이게 이제 평론, 저거는 평론가 이렇게 좀
그 형태적으로 두 단어를 구별하는 문제가 좀 자주 출제가 되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비평의 뜻으로만 가져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personnel 이거는 직원들이라고 해서 생긴 건 단수처럼 생겼는데 단어는 복수예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a personnel 이렇게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국군 장병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걸스데이예요. 이렇게 인사할 때 military personnel 그게 국군 장병 여러분들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 단어가 복수명사라는 걸 되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우리가 이런 복수의 느낌을 뜻하는 단어들이 와야 돼요. 앞에 같은 거 절대 붙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attenda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ttendant는 여러분 attend가 참석하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서비스를 제공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attendant예요. attend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ENT나 ANT 붙으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안내원 종업원이에요. 많은 분들이 스튜어드, 스튜어디스라고 알고 있는 그 승무원을 사실은 flight attendant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공식 명칭이고요. 주차할 때 안내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호텔에서 서비스 제공하죠. 학회 안내원, 안내하는 건 일단 attendant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기억하셔야 되죠. 저걸 참석자라는 뜻으로 기억하시면 그때는 여러분 attende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참석자라는 뜻이에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operator. operate이 원래 기계를 작동시키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죠. 컴퓨터나 카메라, 크레인 이런 뜻들이 자주 사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모모 기사 자격증 이런 책이나 자격증의 이름을 보신 적도 있고요. 토목 기사 그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어떤 장비나 그런 분야가 좀 떠오르시면 저 단어를 잘 보실 수 있겠고요. 하지만 뭐 그 밖에 다른 뜻들이 몇 개 있긴 있습니다. telephone operator, 네네 사람의 고객님 교환원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taxi operator, 택시라는 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및 회사도 operator의 뜻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강력한 뜻은 장비나 기계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 있다는 게 가장 센 뜻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때요? 단순하게 한국말로 직책을 이해하는 것과 이 역할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수반된 상태에서 단어를 외우는 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시고 앞으로 어휘 학습의 방향을 좀 바꿔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2학년 토익의 이용진이었습니다.